안녕하세요, 비노트입니다. 갤럭시 S11이 내년 2월 출시를 앞두고 벌써부터 많은 유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유출된 갤럭시 S11의 정보들을 모아서 미리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이미 갤럭시 S10이나 노트 10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온 릭스발 유출 렌더링 이미지와 또 각종 인증 절차에서 밝혀진 사항들, 또 믿을만한 소식통에 의한 기능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S10과 노트 10 유출로 미루어 보면 이 S11 유출도 실제 출시될 모델과 상당히 비슷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S11도 S10 때처럼 갤럭시 S11e와 또 그냥 갤럭시 S11, S11 플러스 모델 이 세 가지로 출시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엔 특이하게도 갤럭시 S11e 모델조차도 엣지 디스플레이를 채용할 걸로 보입니다. 이 곡면 디스플레이를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안 좋은 소식이네요. 크기는 갤럭시 S11e 모델이 6.3인치, S11이 6.7인치, S11 플러스가 6.9인치로 예상하고 있어서 S10 때 각각 5.8인치, 6.1인치, 6.4인치였던 것에 비해서 인치수가 더 커졌죠. 사이즈 수치로만 보면 일반 S11 모델이 S10 플러스 모델과 거의 비슷한 사이즈가 됐고 S11 플러스 모델이 노트 10 플러스와 비슷한 사이즈가 되었습니다. S11은 기존 S10이나 노트 10의 19대 9 화면 비율이 아니라 20대 9 비율의 디스플레이를 채용했습니다. 위아래로 좀 더 길어진 셈이죠. S11의 디스플레이 지문 센서 면적도 더 넓어졌다고 합니다. 기존 S10과 노트 10의 지문 센서 면적이 36제곱밀리미터였던 것에 비해서 S11은 64제곱밀리미터로 거의 2배 정도 더 커진 셈이죠. 이제 좀 더 여유롭게 지문 인식을 할 수 있겠어요. 보시는 것처럼 카툭 튀 섬이 존재하는데 이 카툭 튀까지 두께를 재면 두께가 8.9mm라고 하니까 카툭 튀만 1.1mm인 셈이네요. 우선 외관에서 눈에 띄는 점은 뒤쪽에 이 카메라 모양인데요. 기존 S10이 가로 모양으로 뒷면 중앙에 자리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S11은 왼쪽에 직사각형 모양의 카툭 튀 섬으로 바뀌었죠. 또 S10까지 유지됐던 이어폰 잭도 사라졌습니다. 노트 10에서 이어폰 잭을 없애고도 성공을 거둔 것을 보면 삼성 입장에서 굳이 이어폰 잭을 넣을 이유가 사라진 걸까요? 어쨌든 이어폰 잭은 없어졌어요. 전면 카메라의 펀치홀은 노트 10 때처럼 화면 상단, 중앙에 자리하고 있고요. 이 물리적 버튼의 배치도 바뀌었는데 S10 때는 이렇게 양쪽으로 버튼이 배치됐었고 노트 10에서는 왼쪽으로 버튼을 전부 몰아넣더니 또 이번 S11에는 오른쪽으로 버튼을 몰아넣었습니다. 이번 버튼도 노트 10처럼 볼륨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과 또 사이드 키로 구성될 걸로 보입니다. 배터리 부분은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갤럭시 S11e 모델이 3800에서 3900mAh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갤럭시 S11 모델은 4300, S11 플러스는 5000mAh일 거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배터리 용량이 S10 때에 비해서 대략 1000mAh씩이나 늘어난 건데 이 소문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120Hz의 디스플레이죠. 이 부들부들한 120Hz의 디스플레이는 기존 60Hz보다 2배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배터리도 더 고용량이 필요한 셈이죠. 이 120Hz 디스플레이의 부들부들함은 아이패드 프로에서 느껴볼 수 있죠. 이미 갤럭시 노트 9의 삼성 원 UI 2.0 베타 모드에서 120Hz 모드 스크린샷이 유출됐습니다. 이건 갤럭시 노트 9에 120Hz가 지원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S11에 들어갈 소프트웨어의 일부가 노트 9에 적용된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S11이 삼성 최초의 120Hz 폰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 S11에 들어갈 엑시노스 990 칩셋이 120Hz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는 최초의 칩셋일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플래그십이 가장 차별을 둘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카메라죠. S11 역시 카메라에서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우선 후면 카메라 렌더링 이미지를 보면 카메라 구멍이 5개와 또 7개짜리가 보입니다. 노트 10 때처럼 모델별로 센서의 차이를 둘 확률이 큰데요. 우선 이쪽이 트리플 카메라고 이건 LED 플래시, 그리고 이 위쪽에 2개의 구멍이 있는 게 있고 또 없는 게 있어요.
노트 10 시리즈의 경우로 미뤄보면 이 구멍 두 개는 아마도 심도 센서일 확률이 큽니다. 이 노트 10 플러스에만 심도 센서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S11 플러스에만 심도 센서가 들어갈 확률이 크겠죠. 그리고 이 밑에 보이는 이 새로운 구멍이 이번에 또 새롭게 추가될 기능이에요. 바로 레이저 포커스 기능입니다. 근데 레이저 포커스 기능은 이미 LG에서 G3 때 처음 채용했었는데 이 레이저 포커스는 가까운 거리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위상차 포커스 방식에 밀려서 지금은 없어지게 됐죠. 레이저 포커스는 근거리에서만 작동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가장 빠르고 또 극단적으로 어두운 환경에서도 초점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 막강한 장점도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S11에서는 레이저 초점 방식과 또 기존 포커스 방식인 듀얼 픽셀 위상차 방식을 동시에 사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삼성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레이저 포커스를 적용할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카메라 화소수는 1억 화소가 적용될 예정이고요. 코드네임 허블이라고 불리는 광학 5배 줌 렌즈가 탑재되면서 스마트폰 카메라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5배 줌 카메라의 렌즈가 앞뒤로 물리적으로 이동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광학 5배 줌을 구현해냈을지, 또 5배 줌의 손떨림 방지는 어떻게 구현했을지 삼성의 기술력에 가장 기대를 걸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번 S11의 칩셋은 엑시노스 990과 스냅드래곤 865가 탑재될 전망이고 램은 12기가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스토리지는 128GB, 256GB, 512, 또 1TB 이 4가지로 예상하고 있죠. 이번에도 노트 10 때처럼 충전 속도에 차별을 둘 걸로 보입니다. 갤럭시 S11 플러스는 45W까지 급속 충전을 지원하지만 일반 갤럭시 S11과 갤럭시 S11e 모델에는 25W까지만 충전을 지원할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 밖에 아직까지 마이크로 SD 카드 지원 여부나 또 LTE와 5G 모델을 같이 출시할 건지, 또 같이 출시하더라도 우리나라의 LTE 모델을 내어줄지도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어떠세요? 잘 보셨나요? 지금까지 유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갤럭시 S11을 미리 한번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출시까지 3달이나 더 남은 만큼 앞으로 추가되는 정보나 수정되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올게요. 거잠 비노트였습니다.